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6, 코스닥이 0.22 정도 플러스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략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와구와구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일정을 좀 더 중요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알래스카, 뭐 LNG 프로젝트 방문 이슈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아서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모멘텀,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 일정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수남매가 돌 거니까 그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네, 오늘도 비슷한데요. 일단 빠지면 사고요. 많이 오르면은 손이 나가기는 쉽지 않고 그런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는 조방변의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자동차 업 반도체 관망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스타트하는 거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도가 양쪽으로 더 과하면은 많이 내려가면 그거 사는 게 맞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관망하고 이런 패턴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올라간 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0.44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10포인트 오릅니다. 2466. 야금야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2500선을 향해서 다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완전 보합권이에요. 0.03, 708.99인데 그거는 특정 종목들이, 특정 섹터들이 조금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주가 보합권에서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1%로 플러스 마이너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0.4%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현대차랑 기아가 좋은데요. 현대차가 3.63 플러스 185,800원이고요. 그리고 기아가 3.5% 플러스 85,900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1% 정도 하락, 하나오션도 1% 정도 하락이고요. 현대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가 5% 넘게 달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 정도 오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보합권에서 그러니까 1% 내외의 그런 상승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하고 HLB가 0.5, 0.4 하락이고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3.2%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만 5% 플러스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음전했어요. 0.1% 마이너스인데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10% 떨어지고 네이처셀이 8%, 리가켄바이오가 2%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2.5% 정도 약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가 살짝 떨어지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살짝 안 좋으면서 코스닥 대형주가 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그닥 뭐 흐름이 좋지는 않는데요. 테크윙이 1.5% 빠지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1.2%, 흡프스프가 0.8%, SNS텍도 0.8%, 뭐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요 코스닥 지수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안 좋고 코스피도 상승 탄력을 조금 잃고는 있지만 뭐 이제 4분 지났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네. 특징적인 부분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전일에 이어서 표류사 관련된 종목이죠. 4x4가 연상을 갖고요. 지금 이제 상 잔량이 좀 애매하게 남아 있어서 예. 이쪽은 좀 확실히 굉장히 도박성이 짙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NG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뭐 하이스틸, 휴스틸, 넥스틸 등등등 그런 종목군들도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 아무래도 관세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품주까지 유예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트럼프가 멘트를 좀 했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멘트들이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들 중에서 일부인데 뭐 거래 정지됐다가 풀린 종목군들 뭐 그런 예. 애들 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동원산업과 동원 F&B가 이제 상장 페이지하고 합병하는 그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원산업도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MPU까지 이제 전일에 있었던 이슈로 좀 연결되는 그런 종목군들만 일단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테마성인 종목들이 최근 3일 동안 그리고 오늘도 좀 잘 가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네요. 예. 뭐 4차 산업 수혜주에다가 무슨 창투사에다가 뭐 이런 종목들, 철강 중소형주 뭐 이런 종목들. 알겠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도 네. 특징적인 부분? 또 어저께 그 미국장이 예상보다 덜 셌던 거는 아무래도 애플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금요일날 선반영된 측면에서 더 이상의 관세에서 더 테크 쪽에 아주 긍정적인 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반도체나 이런 쪽이 대형주가 빠질 이유는 없어요. 약간이라도 올라가려고 모양을 보이는 게 타당해 보여서 거기다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또 조선이나 뭐 방사 이런 쪽이 전력이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유리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어저께 그 한 두 군데 그 증권사에서 네. S&P 500에 대한 그 전망을 일제히 낮췄어요. 그것도 좀 부담스러웠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대충 한 5% 정도 이익 전망을 낮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여기가 매일매일 좋은 게 나오면 그냥 원상 복귀하고 위로 그냥 치솟겠죠. 근데 그게 반대로 또 작용하는 그 포스,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인식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힘이 좀 없습니다. 코스피가 0.24% 플러스, 코스닥이 0.37% 마이너스, 0.39%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네요. 역시나 변동성이 큰 그런 장이고, 특히나 코스닥은 그 변동성이 더 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말고는 코스피 대형주가 그닥 눈에 띄는 게 두산 로보틱스 정도? 참 진짜 한 2달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4월 9일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은 뭐 때문인 거예요? 휴머노이드 R&D 조직 신설, AI 혁신 추진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 뉴스가 눈에 띄네요. 맞아요? 잠깐만 보세요.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정부 쪽에서도 요번에 휴머노이드 그 출범했잖아요. 출범한 거에서도 그 5가지를 추진하는 거 안에 AI 쪽에 대한 부분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믹스된 거에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에다가 또 하반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모멘텀까지 쭉 있으니까 뭐 그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 요게 출범을 했는데 여기 두로가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산업부 장관, 서울대 총장, 뭐 두산 로보틱스 대표 등등 해가지고 355명 참석을 해가지고 국내 주요 로봇 제조사와 뭐 이런 K 휴머노이드 이런 거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오늘도 15% 불을 뿜습니다. 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잘 가는 거는 좋은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갈 애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좀 붙이면 네. 정책주 쪽으로 좀 쏠려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산업부가 목요일 날 해서 이제 금요일 날 출범한다고 해서 스토리가 나왔고, 예. 그게 이제 지금 어쨌든 대권 후보들이 AI에 대한 얘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AI가 발달했을 때 오늘 AI 의료도 좋거든요. 그럼 AI 소프트웨어, AI 의료,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로봇,
순환매가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거 정책주로 좀 같이 편입이 됐다라고 보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5월달 넘어서까지도 쭉 계속 좀 볼 수 있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나와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네. 그런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오늘도 제일 좋은 거는 하이젠 R&M 6% 이상 가면서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SPG도 한 2.4% 올라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2%대 상승하고 있네요. 엔젤 로보틱스도 3% 정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예. 자, 한 11분 지나갔는데 전반적인 장의 탄력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오케이 같아요. 이 정도면 0.5% 이내면은 미국 장 견조 봤을 때 자동차 미국도 0.5 하락? 상승 지금 하락인데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가 0.5, 0.3? 예. 코스피 코스피 그 정도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 요소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2~3% 오르는 거. 3% 이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AI나 로봇은 별도로 하더라도. 네. 그러면 미국도 장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것들이 3% 4% 올랐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예. 이상한 돌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유지가 되다가 뭐 다른 좋은 뉴스가 나면 막판에 올라가면 더 좋겠죠.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런 네, 뭐 오늘의 일단은 흐름. 이슈가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확실히 좀 차익이 빨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은 오늘 장 초반부터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등이 나오다가 좀 눌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뭐 세상 뚫고 갈 것 같다가 지금 벌써 한 5% 차익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기아랑 자동차 부품주들도 쏘다가 좀 차익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좀 가다가 좀 끊기고 가다가 좀 끊기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이런 장에서는 트레이딩 하시기가 매우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글쎄요, 이거 좀 이렇게 진짜 경험 많으신 분들 아니면 오늘은 좀 빚 좋은 개살구의 확률이 높거든요. 괜히 잘못됐다가 이렇게 손 같이 잡혀가지고 힘들 수 있어서 예. 차라리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 애들 보지 마시고요. 좀 뭐 이게 은근슬쩍 좀 이렇게 떨어졌다가 장초반에 떨어졌다가 이제 기어 올라오는 애들 뭐 1% 전후로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어떤 애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펩트론 같은 종목이 빠졌다가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좀 말아 올리잖아요. 예. 뭐 요런 애들이라든지 일단 차트는 살아 있지만 시작가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붙는 애들 요런 애들 중에서 그냥 짧게 가져가는 라인이 나올 것 같고요. 시초에 급등을 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차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재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좀 올라가다가 지금 장중에 장초반에 1% 시작했다 7% 갔다 지금 다시 1%대거든요. 네.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많으니까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거나 꽤 많이 올라간 애들은 대부분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도 이제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지금 플러스 1% 정도 다 와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과한 걸 들어가면 수익도 크지만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저기 현대차 기아, 뭐 현대차 그룹, 뭐 그런 종목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로봇은 아까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일단은 코스닥 시장을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는 지금 네이처셀 주의가 걸렸는데, 지금 11% 정도 하락입니다. 혹시 뉴스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모릅니다. 네이처셀이 그 4월에 미국 FDA와 혁신 신약 조인트 스템 요 미팅을 FDA랑 확정을 했대요. 근데 뭐 미팅이 연기됐을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루머예요. 미팅이 연기되지 않고서야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걸로 계속 올라와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 투경 재지정이랑 요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수급이 잘 안 붙거든요. 그리고 투자 경고랑 투자 주의랑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 또 그 특정 그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또 투경되고 또 올라가면 또 정지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수급에 대한 영향이 큰데 예. 이렇게 좀 급등주에서 투자 주의나 경고나 되면 신용 미수가 막혀요. 막히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탄력도 떨어지고 다른 게 먹을 거 있으면 차익해서 갔다가 다시 오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수를 좀 떨구는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11% 떨구면 미수는 죽어요. 네. 브릿지바이오의 그 폐암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이상 실패랑 뭐 관련이 있나 보네요. 바이오 쪽은 몰라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랑 네이처셀이랑 무슨 관계인데? 나 몰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화이자 쪽이 안 좋은 거는 저도 확인했는데 브릿지 요거는 제가 확인 못했어요. 그래요? 무슨 관계인데요, 둘이? 이거 모르겠어요. 브릿지는 뭐 신약 임상 실패한 건데. 네, 맞습니다. 폐암 신약. 이거 확실하게 뭐 확실히 나온 거고 11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네이처셀이 오늘 네.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두 분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만 김정일 본부장님 먼저 할까요? 저는 더존 비전 같은 것도 많이 빠졌어가지고 어제부터 좀 반등하는데 예. 그 인터넷 뭐 제4 인터넷 뱅크 뭐 그거 실패 아직 뭐 들어가는 게 애매하다. 뭐 그래서 지난 3월달에 한번 10몇 프로 빠지고 나서 좀 힘을 못 받아서 빠진 거거든요. 3월 예. 12일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때 빠진 주가 정도는 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 밸류가 싼 주식은 아닙니다만은 펀더멘틀은 전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7만 원 이 정도까지 회복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또 벌떼처럼 어제 오늘 들어오네요. 이런 거 좀 한번 눈여겨 보실만 하고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다 확 날아가는 좋지만은 음식료 중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걸로 좀 보여져요. 예.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오리온이나 농심이나 기타 등등은 약간 못 미치거나 부합 정도에 그치는데 삼양식품은 실적은 뭐 예상했던 것 수준 이상으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적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또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넘버가 나오면서 밸류가 원래는 안 싸지만 그래도 좀 정당성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양식품하고 더존 비전이 저는 눈에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네, 저는 정책주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제일 좀 묵직한 게 LNG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알래스카. 그 생각이 좀 들고, 얘네들이 죽을 것 같으면서도 계속 좀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거든요. 뭐, 넥스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휴스틸, 뭐 동양철강 이런 애들 다 물렸다가 전반적으로 올라오는데 차트 보면 살벌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변동성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이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움직인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도 또 오래 가는 거니까 뭐 사실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달 동안에 계속 올랐거든요. 이게 거의 3배 이상 터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스타일의 움직임이 넥스틸, 휴스틸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또 눌렸다가 또 올라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런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쪽이 좀 센 거 같긴 해서 이쪽 관련돼서 이제 대신에 요번 주 모멘텀이 끝났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이죠. 지금 뭐 회의하고 금요일날 방문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이슈가 소멸이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알래스카 쪽에서 이제 아마 조선 쪽 뭐 엔진 또 LNG 선박 수주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지까지도 좀 같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예전에 그 삼성중공 말고도 작은 종목에서 동성화이트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요. 네. 그것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단기적으로 좀 더 주가가 아주 비싼 영역에 진입을 아직은 안 한 것 같아요. 아직은 안 한 것 같아요. 예, 좀 더 가면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게 눈에 띕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9시 19분 지나가고 있고요. 초반은 코스피 0.4, 코스닥 0.2. 오늘은 보합권에서 요 정도로 지금 초반에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관세 영향이 있는 애들은 좀 크게 움직이면서 끌어주고 거기다가 로컬적인 정책, 그러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렇게 로봇 관련돼서 뭔가 정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그 정도가 조금 지수를 좀 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 오늘 조금 오르는데 BNK도 마찬가지고 하나금융, 신한도 마찬가지고 한 1% 내외로 상승하거든요. 실적 시즌에 미국의 뭐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네. 그런 금융주들 거대 대마불사 금융주들 실적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장사 되게 괜찮았죠. 잘했습니다. 장사 잘했어요. 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그거 영향이 우리나라 그 실적하고 영향은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실적이 더 나쁘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쏘쏘와서 주가가 소외됐다가 다시 좀 반등해보는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어요.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다를 수 있겠는데 예. 네, 그건 아직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 가지고 뭐 자동차 수혜 거기다가 오는 자동차 부품까지 좀 같이 좋은 그런 상황인 거고 저기 중형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성우 하이텍 플러스 뭐 화신, SL 뭐 이런 종목들도 5%에서 11%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요것만 저기 뭐야 자동차 플러스 자동차 부품주 연속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확정되면 연속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죠. 부품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미뤄지는 게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 관세 매기는 건데 한 달 미뤄졌잖아요. 예. 그거를 더 미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근데 확정되면은 좀 더 가지 않을까요? 근데 자동차 주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 네, 그거 일단 확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멘트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해소가 된다면 뭐 소부장이 먼저 튀기기는 할 텐데 저는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랑 기아 정도로만 보고 하시는 게 저는 나중에 관리하실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뭐 단기 급등 딱 하면은 바로 던지실 거면 소부장도 그 소형주도 같이 부품주들도 하셔도 되는데 막 장기전을 좀 끌고 가보기에는 좀 위아래 등락폭이 크고 뭐 현대기아가 안 죽어도 이제 부품주들끼리 먼저 다 또 차익 나서 눌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보다는 저는 대형주 중심으로 대형주 단에서도 뭐 현대차 보면 현대차랑 뭐 현대차 EOB를 같이 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진짜 100억대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84억, 코스닥에서 700억이니까 합쳐서 1000억이 안 되고요. 선물에서는 580억 플러스니까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쉽지 않죠. 현물에서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도 지금 600억, 700억 정도? 요 정도니까 딱히 수급은 그렇게 다이내믹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어쨌든 작은 수급 안에서도 1등. 외국인 순매수 1등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304억 원 정도, 하이닉스가 48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 쪽,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작지만 들어오고 있고 이게 만약에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턴을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요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네. 사실 갑자기 뭐 품에가 훅 던진다거나 이러면 또 슝 하고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달러당 1424원 70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어쨌든 뭐 올라가니까 10포인트든 20포인트든 올라가면서 야금야금 조금씩 회복을 해서 빨리 2500선을 조금 회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진짜 뭐 저기 오늘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테마성인 종목들이 꽤 많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긴가민가 하고 관세 변동성도 있고 이러면 확실히 그래 그나마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이 확실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테마도 좀 정책도 잘 살펴보셔서 뭔 소리야 근데 이게? 뭔 소리가 나? 밖에서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깜짝 놀랐는데. 네, 정책도 한번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지역 화폐 이런 쪽의 테마가 좀 강한 정책 테마가 강한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저출산이 아직 세게 안 온 것 같고.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출산. 일자리 뭐 이런 거. 뭐 아무래도 지금 저기 지지율로 1위는 이재명 후보니까 그 탈모 공약. 탈모 공약. 21대에 이재명 대표가 0.7%로 졌을 때 그때 이제 정책 공약 중에 되게 획기적인 게 검토 중이었다가 확정이 된 게 탈모 공약 건보에 포함시키겠다. 맞다. 그래서 예. PS 트릴리언이 그거 엄청 갔었잖아요. 좋은 그래서 그런 거 고추 세운 남자 우리 저거 하면서 빨고 있는데 탈모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탈모 관련주들도 그런 것들도 이제 진짜 진짜 5만 원, 뭐 10만 원 이 정도로 조금 이렇게 샀다가 맞아요. 네, 재밌잖아요, 그럼. 재미는 있습니다. 그것도 네. 저출산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저출산, 탈모도 엮으면 그렇게 엮을 수도 있겠네요. 엮을 수 있지. 근데 그건 좀 멀리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26분 뭐 두 분의 중간 평가 한 번만 딱 들어보고 자료로 넘어가던지 할까요? 하차관 본부장님. 네, 뭐 일단은 미국의 미니 지수 선물 조금씩 아주 쬐끔이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 어쨌든 삼전 하이닉스로 조금은 쏠리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대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얘네들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서 일단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순환매가 빠르긴 한데 어쨌든 이슈를 잘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봤었던 그런 일정들, 그리고 시장에서 뭐 속보라든지 크게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뉴스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레이딩 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순환매 이렇게 빠를 때는 사실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수가 많으니까 뭐 자신 없으시면은 딱 오늘 딱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이거 살라고 했는데 막 그냥 가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버려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을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실현손익에 붉은색을 항상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길게 보고 큰 물줄기를 좀 가져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급하면 급할수록 인내심이 짧은 사람에서 긴 사람으로 좀 넘어가는 시장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저거 중소형 LNG, 가스, 스틸 저런 네. 것들도 좀 오르죠? 네, 엄청 잘 가고 있죠. 한미 협상 곧 시작한다. 하루 이틀 새에 알래스카 LNG 화상 회의한다.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해서 해결점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도 중간 평가? 네, 오케이입니다. 그냥 오버롤 그냥 오케이 두 마디로 5로 하겠습니다. 오버롤 오케이. 이거 오버롤 유지되면은 코스닥만 조금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진짜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하나씩 볼게요.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먼저 볼까요? 네. 그 S&P 500 시나리오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당초에 제가 뭐 S&P 500이 뭐 19배다, 20배다, 21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그때 EPS 전망이 3월 말, 4월 초에 있었던 컨센서스 한 268, 이 정도로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에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4,900, 5,300, 5,50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두 군데에서 포캐스트가 뭐 제가 이거를 직접 포캐스트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나온 게 CT하고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 같아요. 걔네들은 좀 높았어요. 271, 72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5.34% 하향시켜서 255, 257로 낮췄어요. 그래서, 아마 그 관세를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56 정도로 잡으면은 원래보다 한 4, 5%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저번에 한 것처럼 5년 평균 19.8배. 그러면 5,069. 약간의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 약간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5년 전, 그 전보다 뭐가 있죠? AI가 들어가잖아요. 성장의 동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0배 초반, 중반 하면은 5,300.
어저께 반등을 해서 지금 5,400 갔죠. 그래서 10% 프리미엄, 10% 프리미엄 하면은 21.800, 5,580. 여기서 박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실히 관세 리스크가 아주 큰 폭으로 완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감세안이 통과됐더라고요.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하원. 그래서 그런 거 규제 완화 등이 부양책의 효과로 이어진다면 AI는 그전로 still strong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익에서 최대치는 프리미엄 15%는 5,800 정도가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이제 전제 조건에 세 개가 다 갖춰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5,300, 5,600 요 사이에서의 트레이딩. 그러다가 관세 다 이상한 얘기 나오면 다시 5천. 그러니까 전 저점보다는 분명히 올라가는 거고,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익 전망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5,500, 5,600을 가는 게, 이제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한국도 지금 미국하고 지금 같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분위기랑 비슷하게 간다.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넘어갈까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뉴스로 가볼까요? 네, 요거 일단 원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모처럼. 네. 한전주도 팀코리아 베트남 시위조 원전 수주 청신호 요게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른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탈원전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또 회담 같은 게 있다라고 해요. 거기서 만약에 스탠스가 바뀌게 된다면 이제 원전에 대한 스토리가 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체코 원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다가 현대건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현대건설도 또 다른 지역에서 원전 청신호 이런 식으로 기사가 또 크게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국내외적으로 이런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AI 쪽에 대해서 또 대규모 투자를 또 전일에 기사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이나 이런 변압기, 배전, 송전 뭐 이런 쪽,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부분 이런 쪽들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전이 정책적인 부분이 내수가 별로 좋지 않은 내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로 길이 뚫리고 있었는데 만약 정치적인 부분이 해소가 돼서 정책적으로 힘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국내적으로 이제 붐이 터질 수 있으니까 원전주들이 한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굵직한 거 오늘 모처럼 좀 들고 왔는데 조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도크가 거의 다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수주를 못 받을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해사기구에서 어제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강화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면 그 기준을 못 맞춘 애들은 운항할 때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하드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이 과연 이슈가 될까 안 될까가 좀 투자자들에서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해외로 독을 더 추가를 하고 인수를 하고 늘려버리면 추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에서는 단기적인 매출 볼륨이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 얘네 사이클 산업이니까 2년마다 건조하고 막 해서 이제 인도 그 중간중간에 대금을 받고 마지막에 제일 많이 받으니까 헤비테일 산업이라고 불리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핫해져야 스탠다드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아직은 그렇진 않다라고 알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볼륨 자체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를 보면 결국엔 우리나라한테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요런 스토리로 가면은 조선업 같은 경우 플러스 알파 요인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조선이 이렇게 랠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엔진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엔진이 조선주보다는 밸류적으로 좀 더 싸고, 그 다음에 2008년 9년도에 이런 그 사이클이 제대로 왔을 때도 엔진 쪽이 훨씬 더 이 가격 정가를 잘 하고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땡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엔진주들에 대한 최근에 산업 리포트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목표 주가 막 거의 현재 주가 대비 50%씩 위로 올려 잡은 것도 네. 크게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주가도 지금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갑이 닫고 있죠.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관세에 대한 전면전이 나타나니까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명품주들이 좀 힘이 빠지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과연 이게 명품주에서만 소비가 빠진 걸까? 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수주 중에서 대형마트는 플러스고 편의점은 안 좋다 요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대형마트가 그러니까 관세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내수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홈플러스에 대한 반대 수혜로 일단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고 거기에다 약간의 좀 일부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들어가는 건데 과연 이런 명품주만 안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열릴지. 근데 재밌는 거는 해외여행은 엄청나게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숙소거래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있는 거고, 물론 당연히 이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몰린 구간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기초 체력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보다 더 수주 기반 그리고 실적 기반 산업 성장 기반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 기사들을 좀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버티던 게 이제 하이엔드 명품, 에르메스급 이상. 그러니까 루이비통까지도 간당간당하고 구찌랑 밑에 애들은 뭐 코치 이런 애들은 다 죽었고. 그렇죠. 코치는 사실 뭐 명품도 아니죠. 근데 이제 구찌나 뭐 그런 거 럭셔리 굿즈 중에서 걔네들은 탈락했고 완전 이제 하이엔드들만 이제 좀 버텼는데 걔네마저도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뭐 프리미엄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롤렉스 이런 데는 막 엄청 힘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그래도 꽤 높은 쪽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애중간하다고 표현이 드는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은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이전에 뭐 8만 원이면 만든다 막 약간 이런 소동도 있었고 계층이 위에 계층이 하이엔드, 하이에셔는 더 구분되는 거. 예전에는 다 같은 하이인데 하이도 너 하이하고 내 하이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이가 중요하죠. 얼마나 하이냐. 알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다시 볼까요? 코스피 0.4, 코스닥. 오늘 시장 재미없다는 의견이 꽤 있습니다. 어때요, 두 분은 이런 시장? 변동성이 재밌는 없으면 편이에요, 재미없는 편이에요. 저는 이럴 때 뭘 사고 싶냐? 어제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별 죄송합니다. 물 노트북 마시다가. 고장 났겠다. 그러게. 와, 우와, 플러딩 워터파크 개장. 좀 갖다 주십시오. 우와, 우와. 노트북 그거 비싼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오늘 큰일 났네. 아 이거 광고 빌드업 아닙니까? 아, 빌드업 하려고 빌드업 하려고 이걸 보고 갔습니까? 네. 아이고. 재미없으니까. 장이 재미없으니까. 별거 다 난리네. 아이고 참. 네. 이 네. 저 물 한 죄송합니다. 바가지를 노트북에 이렇게 부었어요. 부으셨습니다. 예. 작동 안 노트북. 되면은 제 탓입니다. 이렇게 노트북이 의도치 않게 망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안 망가졌는데 노트북이 잘 안 되시는 경험 겪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노트북을 좀 사야겠다 생각하시게 하시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어제 MD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은 뭐라고? 내일은 아주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노트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최고급 제품을 최저가로 가져왔는데요. 와. 리셀러들이 붙을 만큼 최저가입니다. 당근 중고품보다도 저렴한 새 상품이고요. 저장 용량 512기가로 2배 업데이트해주는 이벤트도 같이 해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얘기가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근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노님이 해주실래요? 어떤 거요? 네.
LG 그램 15 화이트 거기 있네. 여기 LG 나왔다. 그램 15 화이트 에디션인데 149만 원이에요. 일단 가격은. 네. 근데 이게 워낙 비싼 거래요. 200만 원 넘는 뭐 그런 거라는 것 같던데. 네, 일단은 이게 덩치가 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리얼 번호 보니까 i7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좀 i3, i5, i7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쨌든 활용도 보셔야 될 것 같고 13세대니까 최신 세대가 맞고요. 램은 16기가 뭐 아마 추가하면 32기가까지는 될 거고 SSD가 512기가인데 1TB로 옵션 추가를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램 같은 걸 좀 보면 이제 자동으로 윈도우를 깔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한 120기가 정도를 막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좀 SSD 용량은 좀 넉넉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5.6인치에다가 광시야각이니까 상호 여기 옆에서도 이렇게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지문 인식 가능하고, 이제 보통은 요즘에 이제 그램은 다 탑재예요. 윈도우 11 탑재돼서 그냥 새로 뚜껑 열어가지고 딱 전원 버튼 누르면 알아서 깝니다. 까고요. 그다음 초경량이고요. 뭐 일단은 공식 그 LG전자에서 무상 AS가 되니까 뭐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괜찮은 것 같고, 대신에 여기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정보 안에는 뭐 GPU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어서 그거는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램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가벼운 노트북들 중에서 그래도 성능이 좋은 쪽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뭐 이제 기호에 맞게 사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7 1360P 인텔 코어, 램 16기가, SSD 512, 1테라까지 저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지문 인식되고, 윈도우 11 탑재, 초슬림 초경량 LG 그램. 200대 한정 특가입니다. 그리고 다나와랑 네이버 쇼핑 대비해서 50만 원 이상 저렴한 초특가입니다. 149만 원. 저 이거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 예. 왜 지금? 감사합니다. 사준다고? 잘못 들었어? 사준다는 거 아니었어? 사드릴게요. 네. 물어봤지 정신. 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예. 거 서로 주고받고. 네. 그리고 요거 싫으신 분들은 요건 짧게 할게요. LG전자 울트라 탭. 시리얼 번호가 아니 노트북 번호는 네. 10A30Q. 19만 8천 원이고요. 태블릿 본체랑 충전기 케이블 USB 슬링백. 요거는 제가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좋네. 근데 진짜 좋아요, 이거. 어우. 이게 뭐냐면 어. 진짜 좋은 게 여기 USB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꽂으면 이 안에 이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 보조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빼가지고 저거 핸드폰 이렇게 하고 그럼 좋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딱 매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살짝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봐. 냄새가. 공산품 냄새가 나. 플라스틱 처음에는- 냄새가. 처음에는 뭐 아니야, 처음에 아니야. 계속 나. 계속 나긴 해. 거봐요, 저 솔직해요. 저 써보고 다 써본 다음에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 냄새, 맡아. 냄새 엄청 심해. 그게 얼마나 했지 이게? 아니, 저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야. 이건 진짜 심하긴 하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난다고. 하루 종일 나요. 참을 수 있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LG 울트라 탭 옥타코어 CPU고요. 램 4기가, 저장 공간 64기가, 와이파이 전용이고요. 초슬림 가벼움, 디스플레이 10.4인치고 국내 정품 AS 무상 1년 무상이고요. 300대 이상 항상 완판을 기록했던 LG전자 울트라 탭입니다. 뭐 넷플릭스, 유튜브 보시고 뭐 전자책,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다 되니까요. 3% 단독으로 요거 백 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케이. 자, 광고 끝. 오늘은 별로 안 빠졌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장 한번 볼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뭘 하자, 혹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자. 사실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가 금통위도 있고 이벤트 많다. 그 다음에 저기 미국 쪽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주 후반에 바쁠 것이다. 라고 일정을 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만큼 오늘 역시나 재미없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도 장은 장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의 아이디어를 좀 전해주신다면 보노님부터. 네, 일단은 저는 재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오늘도 이렇게 막 정리를 샥 하는 거 보면은 일정이나 좀 모멘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LNG 알래스카 관련된 쪽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원전 관련된 이슈도 지금 뭐 BHI나 이런 종목군들도 장중 등락폭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 보신 분들은 아 인프라 투자하니까 그럼 송배전이랑 에너지 쪽 필요하겠거니 라고 해서 원전 쪽이랑 이제 변압기 쪽도 오늘 오르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막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자꾸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렇지 하루에 2% 3%만 먹어도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은 1년치 이자잖아요. 여러분들 1년치 이자예요. 물론 주식에서 리스크 안고 너 이자랑 왜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여러 번 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자산에 대한 증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뭐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더라도 3% 5%씩 올라가면 내가 그거를 잘 주목하고 있었으면은 충분히 1%에서 2% 정도는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심심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그런 거 이제 보통 K장은 하나 올라가고 와 올라가고 또 다른 거 올라가고 와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보시면 에이 오늘 뭐 시장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 이 안에서도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또 수급했을 때는 또 휙 올라가고 아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네.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거 도파민이 터질 수밖에 없는 차트거든요. 예,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빨리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보시면 전형적인 K국장 패턴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 도파민처럼 쫙 올라갔다가 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샥 빠지는. 아, 예. 저때 내리면 되죠. 딱 저 고점에서. 요때요? 요때나 요때 안 내리시는 그때 산 분들은 사람 어떻게? 12만 4천 원에서 내리면 되지.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시면 아니지. 높아요. 10만 원에서 12만 원에 내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과연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도파민이 올라갈 땐 도파민이지만 요런 데서 잡으신 분들은 도파민이 아니고 도파민이 아니지. 다른 의미로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출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원전 같은 거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도 재미없어 보이지만 올라갈 때 또 슝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그냥 딱 끊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냥 애매할 때 뭐 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 보시면은 딱 그런 도파민이 가다가 멈췄을 때 이런 애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매일매일 뉴스 정리를 잘 하시고 오늘은 한 13개 카테고리가 나왔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신다면은 아 이거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줍줍해서 존버하자. 그게 제일 베스트죠.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 본부장님. 네, 조금은 재미가 덜하긴 하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각 섹터별로 구분하면은 뭐 재미라기보다는 그 다이내믹을 잘 활용하실 분도 계실 건 같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게 그 우리나라하고도 협상을 한다니까 다음 주에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봐야지 될 것 같긴 해요. 클리어하게 되는 건 다음 주는 실적과 우리나라 그 관세 협상에 대한 것이 실체를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거를 보기 전에 베팅을 세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일정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한두 번의 어떤 그런 퍼즈 구간은 어쩔 수 없다. 지난주 같이 매번 그러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은 뭐 좀 잔잔하게 준비하는 거로 보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그 명박대전 할 때 네. 두산 로보틱스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쓱 스쳐 지나가 봐가지고 눈에 띄는데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에이 패스 이러고 그냥 갔는데 근데 원래 그럴 때 해야 돼. 그런 게 그럴 때 해야 돼. 그럴 때. 근데 오늘 올랐으니까 아쉽지 뭐 지나갔으니까 아쉽지 그럼, 사실은 그렇지.
이 종목만 받겠어요? 다른 종목도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명예커가 이제 냄새를 잘 잡아. 맡아요. 냄새는 그래서, 기가 막혀. 개코야, 개코. 이거 냄새 나는 거 바로 맡아버려. 맞아. 그래서 종목은 잘 고르니까 네. 네, 되게 타이밍과 그런 게 좀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뭐 하락하는 종목들 몇 개만 볼까요? 코스피 네. 대형주 중에서 오늘 크래프톤 좀 내려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올랐었던 방산 LIG 넥스원은 경고 딱지 붙은 거 주의 딱지 붙었군요. 그렇죠. HD 현대마린솔루션, LG 이노텍, 한조해 다 주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몇 개, 방산 몇 개, LG 이노텍은 뭐 급등했으니까 그런 거고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조금 하락을 합니다. 오늘 이런 조방 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조방 좀 쉬어가는 이유? 기술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에 갈 힘이 저는 지금 알래스카로 다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는 글쎄요, 방사는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뭐 오늘 장 초반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익이 나오고 순환매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게임주는 요거 이제 콘솔 쪽에 대한 관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콘솔 쪽에서 미래에 좀 떠오르는 강자 중에 하나가 네오이즈라는 종목인데 걔는 좀 종목이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나머지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라 그런 이제 관세에 대한 혹시나 좀 파급 효과가 커지는 부분 물론 이제 기사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는 수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조선 방산 변압기 이런 쪽은 이게 그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큰 방향 자체가 이제 우하향으로 갔는지 아니면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선 쪽은 해외 독화 아까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향후 모멘텀이 터질 수 있는 게 계속 긍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선은 앞으로 뭐 계속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방산도 사실상 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뭐 해외적으로도 다 무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필요하고 재고를 맞춰야 되니까 뭐 납기가 뛰어난 쪽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개별적으로 유증이라든지 뭐 그런 안 좋은 노이즈가 생기면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데 변압기도 보세요. 최근에 제일 안 좋았다가 약간 투자 이야기 나오고 약간 인프라 얘기 나오니까 또 바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 산업과 주가의 괴리도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산업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제가 뭐 이런 질문 잘 안 드리는데 궁금해서 지금 미국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쵸? 지금 두 분이서 뭐 1억 있다고 치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중국하고 다 통틀어가지고 네. 뭐 금을 사도 되고 뭐 비트코인을 사도 되고 다 통틀어가지고 1억 원을 묻고 그냥 쭉 간다는 가정하에 한 자산을 산다 그러면 어떤 종목 혹은 어떤 상품 뭐 이런 거를 사시겠어요? 지금요?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에이. 아니 그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왜 굳이 코스피를 사는 거예요? 코스닥 150, 왜? 그다음 삼성전자 요 정도만 딱 사놓을 것 같고요. 국내는 네. 그게 생각보다 YTD가 많이 나와요. 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되게 좋아하시면 하이닉스 같이 껴서 해야지 이제 좀 더 변동성 높으니까 그 정도로 하면 끝나요. 국장 그거로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렇게 절반은 한국장 그리고 30%는 미국장. 뭐 사요? 미국장 테슬라? 아니죠. 왜? 지금은 테슬라인데? 미국장도 SPLG랑 QQQ에만 두 개만 사면 돼요. 딴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이제 10% 정도는 그 단기채랑 단기채 사겠습니다. 엔화는 이미 늦었고, 예. 그 정도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팔란티어 사야 된다. 예금해야 된다. 1억 있냐 너.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좋은데, 버크셔 좋은 해서웨이 산다. 1억으로 버크셔 살 수 있나? 1억. 사죠. 1억. 못 사요. 못 사지. 못 사요. 못 사지. 예, 못 제가 사지. 하나 그 7억인가 그래. 못 사. 없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저는 중국. 중국. 네. 그리고 어떤 거요? 베트남. 중국 시장, 홍콩 상위에 있는 테크. 그다음에 예를 들면.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네. 종목은 저는 BYD나 샤오미, 알리바바 이런 쪽.
오케이. 그리고요? 베트남? 그리고 한다면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제가 이제 펀드를 해갖고 주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관세가 가장 높은 게 중국 다음이거든요. 그걸 아마 좀 낮춰주면 베트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요. 베트남 펀드 갖고 계신 거 수익률 어때요? 저는 예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1년 전에 지금 비슷합니다. 최근에 내려가고 1년 전에 1년 정도 돌아오면 그 똑같지. 옛날에 들어갔으면 지금 막 몇백 프로 되겠네요. 몇백 프로까지는 아니고 좀 됩니다. 와. 근데 뭐 저기 뭐 작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중국, 홍콩, 상해 그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하고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과 미국 한다면 역시 반도체를 해야 된다. 근데 고민이죠. 애플,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 TSMC 이런 게 있으니까 어느 걸 할지는 지금 판단은 아직 모르겠어요. 관세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류. 한다면 그쪽 하겠죠. 알겠습니다. TD님이 어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 같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잘 몰라요. 진실님께서 우리 명행 불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불쌍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4분이어가지고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 보고 시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만 할게요. 한 2분 정도. 그래요. 네, 이거 보겠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페이지 10. 네. ISC. 얼마 전에 기억나죠? 누가 샀다가 금방 팔았던 종목. 저요. 네, 맞아요. 수익 보고 팔았어요. 맞아요. 네. 나쁘게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리포트가 두 군데서 나왔어요. 네. 두 군데 다 목표 주가는 하향입니다.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해서 하향했는데 주가가 오르죠. 지금 오를 겁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ISC 혹시 ISC 그 그림 주가 그래프 보여주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주구장창 엄청 빠지고 나서 먼저 사고 사람들이 이제 반등한다라고 먼저 봤는데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향했어요. 그래서 하향 리포트가 후행적이다. 이럴 때는 하향 리포트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팔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삼성 하이닉스 후공정 투자가 조금 하이닉스 것 같은데 투자가 약세돼 갖고 미어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60억, 90억 요 사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안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연간으로는 30%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의견이 달라요. 이 IM 투자증권은 원래 보수적인데 얘네들도 반도체 장비를 어디서 만드냐면 베트남에서 만들거든요. 베트남에 이게 이펙트가 있잖아요. 베트남에 그 관세 이펙트가 있다고 보지만 그거보다도 삼성 하이닉스가 관세를 만약에 10%가 15% 맞으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 가격을 전가시킬 거다.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로 안 좋게 적었지만 삼성 하이닉스 말고 엄청나게 많은 그 에이직 칩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목표주가 낮췄어요. 후행적이다. 리포트가 동시에 나오는데 다 똑같이 후행적이다. 주가가 한 50%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이거를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개념에서 리포트가 나올 때 그 리포트가 얼마나 자주 리포트가 된 건지에 따라서 그 리포트의 효용성도 다 달라지고 반응도 달라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 궁금했어요. 저 목표가 하향인데 왜 가져오셨나 이런 게 궁금했는데 네네. ISC AI 수혜 지속 요거를 IM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것도 관세가 해결이 돼야지 또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보노님이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대비했을 때보다 좀 좋아졌죠. 왜냐면 미국의 미니 지수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0.1%대로 좀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외국인 선물도 1,000억 원 정도 순매수,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즉슨 올라가던 애들이 더 올라가거나 이제 대형주 단에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LS나 이런 애들 좀 더 세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상위 흐름은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좀 올라가던 애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바이오 쪽이 많이 조정이 나오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산업군들의 변화가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로봇주들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까 두산 로보틱스 치고 올라간 다음에 지금 로보가 18%대로 꽤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민트 종목인데. 그러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물류 쪽도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휴림 로봇도 10% 정도.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도는 거죠. 이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로봇 한번 치고 떨어지고 다른 거 후발주도 올라오면 그런 것들 한번 타보는 거는 나쁘지가 않죠. 이렇게 슬쩍 한 입만 먹고 가는 거죠. 그런 느낌이고 뭐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온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의료 AI 쪽 뭐 그런 쪽이 추가적으로 딥노이드 좀 세게 올라온 것들 뭐 그런 건데 지금 순환매죠. 또 루닛이나 최근에 뭐 온코크로스나 뭐 이런 애들 다 급등 나오니까 이것도 결국엔 좀 덜 가네 중에서 이제 이슈 좀 있을 것 같은 거 급등 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눈치 싸움 잘해야 되고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매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시장을 지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9분 뒤에 아침엔 투자팀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는 마이크를 넘겨주도록 하겠고요. 수익이 내면은 또 가지고 있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장의 변동성의 파도를 또 타는 그런 트레이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그런 전략을 잘 채택하셔서 수익을 잘 내보시고 방어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따가 열심히 또 주식하다가 3시 20분에 장 마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